다음 소식입니다. 이번엔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지방선거를 75일 남겨놓고 정치권에서는 공천 작업부터 선거 연대 논의까지 다양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도영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자유한국당에서는 공천을 놓고 잡음이 계속되고 있다고요. 네, 공천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 자유한국당에서는 공천 과정을 문제 삼으며 탈당 후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는 사례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안상수 창원시장이 공천 결과에 승복할 수 없다며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안 시장은 홍준표 대표의 측근으로 알려진 조진래 전 경남개발공사 사장의 공천은 사천이라고 비판하면서 무소속 출마 의지를 밝혔습니다. 한국당에서는 부산시장 후보로 서병수 현 시장을 공천하면서 이종혁 전 최고위원이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고 신용한 전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장도 한국당의 충북도지사 후보 전략공천 움직임에 반발해 탈당한 뒤 바른미래당에 입당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홍준표 대표는 잡음 없는 공천은 없다며 전략공천을 중심으로 하는 현재 공천 작업을 계획대로 밀고 나가겠다는 뜻을 재확인했습니다. 네, 바른미래당에서는 야권 연대에 대한 논의가 나오고 있다면서요? 네, 바른미래당 유승민 공동대표는 어제 대구를 방문한 자리에서 부분적인 야권 연대 가능성을 처음 언급했습니다. 서울시장 출마가 예상되는 안철수 인재영입위원장 그리고 원희룡 제주지사가 야권 단일 후보로 나서게 되면 여당 후보와 1대1 구도를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오늘 오전 회의에서는 박주선 공동대표가 나서서 불가능한 일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구태 정치를 극복하겠다며 바른미래당을 만들었는데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스스로의 정체성을 부정하며 자유한국당과 연대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오늘 문재인 정부에 맞서기 위해 야권은 언제든지 공조를 이야기할 수 있다며 연대 가능성을 열어뒀는데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개혁을 무너뜨리기 위해 악마와도 손을 잡을 수 있다는 열망이 느껴진다며 연대 움직임에 대한 비판을 내놓았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하면서 검찰은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배우 곽도원 씨의 소속사 대표와 연출가 이윤택 고소인들 사이에서 벌어진 금품 요구와 협박 논란은 결국 법정에서 가려지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조영민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안 전 지사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지 검찰이 혹시 결론을 냈습니까? 아직까지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 이틀 전 법원은 안희정 전 지사가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고 또 구속할 경우 이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 고소장 접수 이후 이 두 차례에 걸쳐 안 전 지사를 조사하며 속도를 냈던 이 검찰 수사가 일단 숨고르기에 들어간 국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검찰은 안 전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방안을 검토하는 단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신속하게 보강 수사를 진행하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비서 김지은 씨의 성폭행 고소건 외에도 이 두 번째 고소인과 관련한 이 안 전 지사 혐의도 함께 조사 중인데요. 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경우 이 두 번째 고소인과 관련한 이 안 전 지사 혐의도 함께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 이윤택 씨 고소인단과 배우 곽도원 소속사 대표와의 금품 요구 진실 공방, 이 결국 검찰에서 가려질 것 같다고요. 네, 그러니까 내용이 좀 복잡한데 일단 배우 곽도원 씨의 소속사 대표 임사라 변호사가 지난 25일 SNS에 올린 글을 짧게 먼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곽도원이 연희단거리패 후배이자 이윤택 고소인단에 소속한 연극인 4명에게 금품 요구 등 협박을 당했다. 이런 글을 올렸었는데요. 당시 좀 파장이 상당했습니다. 어제 이윤택 사건이 공동대책위원회가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놨는데요. 요지는 임사라 변호사를 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겠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대책위 측은 임 변호사가 보내온 이 녹음 파일을 확인해 본 결과 이게 전체 대화 내용이 아닌 일부분이었고 또 협박을 했다고 지목된 이 여성들 4명 또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본인들이 녹음한 파일 등을 확인한 결과 협박이나 금품 요구 등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고소장은 이틀 전인 지난 28일 서울중앙지검에 이 우편으로 배달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지난 28일 배우 곽도원 씨도 직접 SNS에 후배들의 실수는 너그러이 용서할 수 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가 삭제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의 실체를 둘러싼 공방이 점점 이어지는 가운데 결국 진실은 수사기관에서 가려지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 소식 김태현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방금 취재기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검찰이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지 결론을 못 낸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거든요. 현재 상황상. 그런데 법 쪽에서는 결국 재청구 못할 거다. 결국 구속하지 않고 재판까지 가게 될 거야. 이런 관측이 좀 많은 것 같아요. 혹시 그 이유가 뭔가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사실 영장이 조금 나오기는 어렵지 않았나라는 관측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만약에 이 대상자가 안희정 전 지사가 아니라 일반인이라고요. 일반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장과 어떤 여직원의 관계였다고 하면, 사장과 비서의 관계하면 과연 검찰이 영장을 청구했을까? 아마 이런 이 얘기들이 좀 있었어요. 안 전 지사기 때문에 경찰이 좀 더 영장을 청구하고 법원도 조금 자세히 본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왜 그러냐면 이 업무상 위력이란 가늠이라는 것들이 사실은 실형이 나오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네. 법정형 자체가 최대형이 5년이거든요. 예. 최대가 5년이라고 하게 되면 한 번 장량 감경은 2년 6개월, 2년 6개월은 집행유예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예. 그러니까 통계를 내보면 업무상 위력에 관한 간으로 실형 선고된 얘기가 거의 없거든요. 유죄 선고된 케이스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입증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일반 성폭행 사건과 다르게. 그렇기 때문에 과연 유죄 입증도 그렇게 용이하지 않고 설사 유죄가 된다 하더라도 실형 살 확률이 낮은 범죄에 대해서 애초부터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할까에 대한 어떤 회의적인 시각들이 있었던 것이고 예. 역시 그런 회의적인 시각들을 좀 반영을 하듯이 이번에 영장 기각됐기 때문에 검찰이 추가로 재구속영장을 청구하기는 쉽지 않을 거다라는 관측의 무게가 실리는 거죠. 근데 법원에서는 이제 피의자의 방어권 보호가 이제 그 제한 때문에 방어권을 유지시켜 주기 위해서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피해자 쪽에서는 피해자의 안전도 중요하지 않냐. 물론 뭐 안희정 전 지사가 뭐 일부러 가서 뭐 해를 한다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네. 왜냐하면 밖에서 안 전 지사가 활동하는 모습을 보고도 사실 피해자라고 한다면 그 마음의 상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심하지 않겠습니까? 피의자의 방어권이라는 용어는 그 법정에서도 많이 쓰는 용어고 이제 네. 판례상에도 인정된 용어인데 그건 피의자의 방어권을 위해서 영장을 발부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예. 바로 하고 무죄가 나올 수도 있겠는 걸 이겁니다. 만약에 보통 그렇다면 영장에 보통 그 소명이 없다라는 예. 얘기를 쓰죠. 예, 그런- 다툴 여지가 있다 이런 걸 그렇죠. 쓰잖아요. 범죄 성립에 다툴 여지가 있다라고 말을 쓰는데 그거는 이번에 쓰진 않았어요. 예. 아마 영장을 발부하는 판사의 머릿속에 무죄의 심증이 아주 많은 경우에 이제 그런 얘기를 쓰고 그거보다 한 톤 낮았을 때 쓰는 얘기가 이제 피해자의 꼭 정해진 건 아닌데 예. 그런 식으로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피의자의 방어권을 언급했다는 거는 확실히 유죄의 심증은 들지 않다는 거를 아마 그렇게 반증하시면 그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피해자의 안전권. 이게 사실 뭐 판례에서 쓰는 용어는 아닙니다. 다만 피해자의 변호인들이 피해자의 안전권이라는 단어를 쓴 건 뭐냐면 이 성범죄 사건 같은 경우에 영장을 발부하는 주된 이유 중에 중에 뭐가 있냐면 이거 밖에 놔두면 이 피의자가 피해자를 계속 접촉해서 회유와 협박, 압박 등을 통해서 예. 야, 너 진술 바꿔 또는 너 빨리 합의 봐 이렇게 강압을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구속시키는 게 맞다라고 할 때 나오는 얘기들이 이제 피해자의 어떤 보호 얘기가 나오는 네, 네. 거거든요. 결국 이제 피해자의 변호인들이 그 피해자의 보호 얘기를 든 건데 피해자의 보호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가장 상위 개념이 있는 게 과연 이 범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가? 예. 유죄 성립 가능성이 있는가? 이 부분입니다. 유죄인지 무죄인지 조금 애매하다. 그랬을 경우는 피고인의 어떤 이익으로 보는 것이 형사정법의 대원칙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의 어떤 보호도 중요하지만 피의자 입장에서 무죄 성립 가능성이 높다고 하게 되면 그러면 법원에서는 쉽게 영장을 발부하지 할 수는 없죠. 예. 네. 아직은 뭐 누구의 말이 맞고 누가 유무죄의 진실은 아직 가려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법정에서 좀 더 가봐야 할 것 같고 일단 2차 피해자가 더 있다고 하기 때문에 그 2차 피해자에 대한 주장 여성에 대한 조사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안 전 지사 굉장히 많이 수척해진 모습으로 어제 새벽에 나왔죠. 그 모습 한번 다시 보고 얘기를 이어가겠습니다. 구속이 되든 안 되든 다 제가 다 잘못한 일이지요. 향후 재판 예. 준비 계획이 있으시다면 아닙니다. 지금 다른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소명하셨다고 보세요?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피해자가 고소인들이랑 국민들에게 한마디 좀 해주신다면. 말씀드렸던 것 지금 다 제 불찰이고 제 잘못입니다. 부끄럽습니다.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혐의는 여전히 부인하시는 건가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만약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하면 다시 한번 안전지사가 저렇게 법정 앞에 서야 되는 셈인데 일단 첫 번째 영장, 그러니까 이번에 기각된 영장 같은 경우에는 김지은 씨,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2명 중에서 김지은 씨만 추가를 했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검찰이 김지은 씨만으로 굉장히 자신감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이 두 번째 피해자까지 영장에 포함되면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 그리고 왜 사실 앞선 영장에는 왜 두 번째 피해자는 포함하지 않았는지 이것도 굉장히 의문이거든요. 그렇죠. 이제 왜 두 번째 피해자의 얘기를 뭐 조사하는데 오래 걸리지도 않을 건데 왜 포함을 시키지 않았는지가 가장 관건인 거죠. 사실 뭐 검찰 같은 경우에 뭐 여러 가지 수사, 특수수사 같은 경우에 뭐 시청자도 보셨겠지만 이것저것 다 있는 건 다 해서 영장을 청구합니다. 왜냐하면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범죄 하나보다 두 개보다 한 3개가 아무래도 영장 발부하는데 쉽지 않겠습니까? 그럼 혐의 있는 건 다 조사해서 영장에 담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번에 두 번째 피해자는 넣지 않았어요. 예. 관측은 2가지인 거죠. 2가지 중에 하나일 겁니다. 첫째는 앞서 이제 성시원 앵커가 언급했듯이 야, 김지은 씨 하나만 들어 충분히 나와. 근데 뭐 굳이 뭐 하나 더 넣을 필요 있어. 이게 일설. 예. 법조계에서 이제 얘기하는 설이에요. 예. 두 번째 설은 이거 두 번째 피해자는 이게 범죄 성립이 안 될 것 같은데 괜히 이거 넣었다가 앞에 있는 김지은 씨 것도 망가지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그나마 확실한 김지은 씨 거 하나만 가져가자. 이렇게 했을 가능성 2개 중에 하나입니다. 설입니다. 설이에요. 네. 2개, 뭐 속마음은 검찰만 알고 있겠죠. 2개 중에 하나일 건데 뭔지 아직 확실하게 나오진 않았어요. 그런데 일설이라고 하면 만약에 김지은 씨 것만으로도 충분했다고 생각했는데 영장이 안 났다고 하게 되면 이제 두 번째 피해자를 다 추가해서 다시 예. 재청구할 겁니다. 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설인 경우 두 번째는 정말 이거 범죄 성립이 안 될 것 같은데라고 얘기하면 그럼 재청구 못하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검찰이 앞으로 두 번째 피해자를 추가해서 재청구를 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이대로 불구속 기소를 할 것인지를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법조계에 지금 나오고 있는 일설, 이설 중에서 어느 게 맞는지 예. 판단이 가능하실 겁니다. 자, 안전지사가 이제 미투 폭로 이후에 사퇴한 게 벌써 한 달이 다 되어 갑니다. 그런데 현재 관사에 안전지사의 짐들이 그냥 그대로 남아 있다고 합니다. 뭐 내용 안에 있는 물건들이야 의류책 이런 개인 물품들과 공공 물품들이 있겠죠. 근데 어쨌든 충남도청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안전지사 때문에 굉장히 마음의 상처를 많이 입었잖아요. 저는 물건들을 좀 정리해줬으면 하는데 아직 이게 사퇴를 했다 해도 법적인 처벌을 안 받았기 때문에 안 빼도 되는 겁니까? 사실 법적 이제 사퇴를 했기 때문에 사실 뭐 도의에서도 이거 처리가 된 것으로 예.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법적으로 유죄가 나오든 무죄가 나오든 안희정 전 지사는 도지사로서의 권한이 없는 거죠. 그렇죠. 권리와 의무가 예. 모두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제 사택에서 살 권리도 없는 거죠. 그럼 사실은 이제 짐을 빼줘야 되는 예.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안전지사가 워낙 거기 이제 취재진들 많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컨테이너 생활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친구. 그걸 예. 처리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번 사실 처리를 해줘야 되는 게 맞죠. 예. 왜냐면 6월 13일은 새 지사가 뽑힐 그렇죠. 거고, 그러면 이제 새 지사가 저기 이제 관세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전까지 정리를 해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사실 청원 경찰도 굉장히 힘든 지금 뭐 경비를 서고 예. 있는 건데 안전지사 측에서 본인이 안 가더라도 뭐 가족이나 측근들을 통해서 저 짐을 정리하는 게 맞겠죠. 하루 예. 네, 이제 이번에 공직자 이제 재산 네. 공개해서 이제 공교롭게도 또 안희정 전 지사의 재산도 포함이 됐어요. 그래서 안 전 지사가 이제 재산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도 공개가 됐는데 일단 이 부분은 이제 미투 폭로 이전이라서 뭐 미투 폭로 뭐 변호사 선임비라든가 이런 게 영향을 미친 거는 아니죠. 아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지금 뭐 물러서긴 했지만 17년도 거를 18년에 이제 공개하는 그렇죠. 겁니다. 예. 네. 그래서 16년에 비해서 17년에 재산이 좀 줄었다는 건데 글쎄요, 뭐 전년 대비 3천만 원 감소했으면서 크게 감소한 건 아니잖아요. 다른 근데 많은 장관들이나 네. 공직자들은 재산이 많이 늘었잖아요. 그렇죠. 줄어든 게 좀 독특하더라고요. 뭐 오늘 저도 그 재산 공개 봤는데 네. 상위에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 되게 주식이 많고 부동산이 많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주식이 사실 2011 장이 좀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주식 가격이 이제 오르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좋은 물건들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상승한 걸 보이는데 안희정 전 지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다든지 주식을 보유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 상승폭이 좀 적을 거고 제가 좀 생각해 보건데 2016년도 대선 경선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사실은 경선이 있었기 때문에 뭐 본인의 돈을 좀 썼을 가능성도 좀 있죠. 어쨌든 추정이니까. 예. 그러니까 아마 2016년에 비해서 2017년에 16년에 이제 쓴 게 17년에 반영이 되니까요. 예. 그래서 아마 재산이 조금 감소하지 않았을까라는 한번 생각들을 해보는데 예. 자세한 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예. 자, 정봉주 전 의원을 좀 얘기해 볼 텐데 어저께 그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한 피해 여성과 그다음에 고소를 당했던 언론사 기자가 검찰에 가서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경찰에 가서 경찰에서 네.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정봉주 전 의원은 소를 취하했기 때문에 그 건이 아니라
반대로 맞고소한 그 부분인 거죠. 네, 일단 뭐 그렇게 알려주고 있죠. 그러니까 물론 정봉주 의원이 조사한 건도 고소한 건도 원칙적으로는 할 수는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가 이게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 취소한다 하더라도 건이 이제 들어온 이상 그것과 상관없이 경찰은 수사기관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별로 의미가 없죠. 예. 이렇게 된 이상 뭐 이게 허위 보도가 아니라는 건 어느 정도 밝혀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 남아 있는 거는 정봉주 전 의원이 이 언론 쪽에서 정봉주 전 의원을 고소한 그런 부분, 명예훼손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가 좀 진행이 될 것이고 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고 그래서 아마 이제 어제 그 부분 때문에 조사를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 그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은 성추행 혐의로 정봉주 전 의원을 아직까지는 고소하지 않았는데요. 곧 고소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그 목소리 한번 먼저 들어보시죠.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언급한 시간이 없음에도 그 시간을 특정해서 그 자신이 그 자리에 없었다는 걸 증명하는 게 정봉주 전 의원 주장의 논리적 허점이 아닐까. 명예훼손이나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성추행 혐의로 이제 고소를 할 것 같은데, 근데 지금 나와 있는 증거를 다 종합해 보면 그 여성이 그 시간에 이제 호텔에 있었다는 거, 정 전 의원도 그 시간에 어쨌든 티타임을 뭐 다른 사람과 가졌든 그 여성과 가졌든 그 호텔에 있었다는 것. 이 정도뿐인 것 같은데 성추행 혐의가 과연 인정될까요? 판례상으로 보면 좀 어떻습니까? 그렇죠. 근데 아직 이제 사실관계가 그 부분에서 나온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같은 동일 시간대에 그 호텔에 레스토랑에 있었다는 것까지 나온 것 같은데 과연 같은 방에서 피해 여성 측이 주장하던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정봉주 전 의원 기억이 없다고 그랬지만 아직 나온 건 아니거든요. 근데 다만 이게 설사 인정된다 하더라도 성추행 조사는 안 할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우리 미투 때 항상 하는 얘기지만 이게 굉장히 7년 전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 시간이 지난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이게 아마 그 친고죄 비친고죄 문제 때문에 이미 고소 기간이 좀 도구한 경우가 해당돼서 그래서 아마 이거는 강제 성추행죄 아니라 성립은 안 될 거고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 있겠네요. 지금 그래서 지금 그 피해 여성 측 변호인도 하는 얘기들도 명예훼손 같은 것으로 고소 검토한다는 거 아니에요. 명예훼손은 성립 가능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피해 여성의 진실을 말하는데 정봉주 전 의원이 언론에 나와서 야 이건 거짓말이다. 대국민 상익이다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나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 나를 거짓말장애로 만들었다라는 이유로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는 거고 그 와중에서 수사를 하다 보면 이것이 진실인지 허위사실을 가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성추행이 있었는지는 필연적으로 조사가 되죠. 그런데 조사 결과 어떻게 나올지는 그거는 우리가 아직 속단할 수 있는 거죠. 모든 지금 미투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 경찰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직 결론이 난 건 아직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냉정하게 법원의 판단을 좀 기다려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느 게 맞는지 판단이 가능하실 겁니다. 자, 안전지사가 이제 미투 폭로 이후에 사퇴한 게 벌써 한 달이 다 되어 갑니다. 그런데 현재 관사에 안전지사의 짐들이 그냥 그대로 남아 있다고 합니다. 내용 안에 있는 물건들이야 의류책 이런 개인 물품들과 공공 물품들이 있겠죠. 어쨌든 충남도청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안전지사 때문에 굉장히 마음의 상처를 많이 입었잖아요. 저는 물건들을 좀 정리해줬으면 하는데 아직 이게 사퇴를 했다고 해도 법적인 처벌을 안 받았기 때문에 안 빼도 되는 겁니까? 사실 법적으로 사퇴를 했기 때문에 사실 도의에서도 이거 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법적으로 유죄가 나오든 무죄가 나오든 안희정 전 지사는 도지사로서의 권한이 없는 거죠. 권리와 의무가 모두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제 사택에서 살 권리도 없는 거죠. 그럼 사실은 이제 짐을 빼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안전지사가 워낙 거기 이제 취재진들 많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컨테이너 생활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처리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번 사실 처리를 해줘야 되는 게 맞죠. 왜냐면 6월 13일은 새 지사가 뽑힐 거고, 그러면 이제 새 지사가 저기 이제 관세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전까지 정리를 해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청원 경찰도 굉장히 힘든 지금 경비를 서고 있는 건데 안전지사 측에서 본인이 안 가더라도 가족이나 측근들을 통해서 저 짐을 정리하는 게 맞겠죠. 하루빨리. 이제 이번에 공직자 이제 재산 공개해서 공교롭게도 또 안희정 전 지사의 재산도 포함이 됐어요. 그래서 안 전 지사가 이제 재산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도 공개가 됐는데 일단 이 부분은 이제 미투 폭로 이전이라서 미투 폭로 변호사 선임비라든가 이런 게 영향을 미친 거는 아니죠. 아니겠죠. 그렇죠.
지금 뭐 물러서긴 했지만 17년도 거를 18년에 이제 공개하는 그렇죠. 겁니다. 예. 네. 그래서 16년에 비해서 17년에 재산이 좀 줄었다는 건데 글쎄요, 뭐 전년 대비 3천만 원 감소했으면서 크게 감소한 건 아니잖아요. 다른 근데 많은 장관들이나 네. 공직자들은 재산이 많이 늘었잖아요. 그렇죠. 줄어든 게 좀 독특하더라고요. 뭐 오늘 저도 그 재산 공개 봤는데 네. 상위에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 되게 주식이 많고 부동산이 많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주식이 사실 2011년 장이 좀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주식 가격이 이제 오르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좋은 물건들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상승한 거 보이는데 안희정 전 지사 같은 경우는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다든지 주식을 보유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 상승폭이 좀 적을 거고 제가 좀 생각해 보건데 2010년도에 대선 경선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사실은 경선이 있었기 때문에 뭐 본인의 돈을 좀 썼을 가능성도 좀 있죠. 어쨌든 추정이니까. 예. 그러니까 아마 2016년에 비해서 16년에 이제 쓴 게 17년에 반영이 되니까요. 예. 그래서 아마 재산이 조금 감소하지 않았을까라는 한번 생각들을 해보는데 예. 자세한 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예. 자, 정봉주 전 의원을 좀 얘기해 볼 텐데, 어저께 그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한 피해 여성과 그다음에 고소를 당했던 언론사 기자가 검찰에 가서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경찰에서 네.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정봉주 전 의원은 소를 취하했기 때문에 그 건이 아니라 반대로 맞고소한 그 부분인 거죠. 네, 일단 뭐 그렇게 알려주고 있죠. 그러니까 물론 정봉주 의원이 조사 누구의 말이 맞고 누가 유무죄의 진실은 아직 가려지지 그렇죠. 않은 상태입니다. 법정에서 좀 더 가봐야 할 것 같고 일단 2차 피해자가 더 있다고 하기 때문에 그 2차 피해자에 대한 주장 여성에 대한 조사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안 전 지사 굉장히 많이 수척해진 모습으로 어제 새벽에 나왔죠. 그 모습 한번 다시 보고 얘기를 이어가겠습니다. 구속이 되든 안 되든 다 제가 다 잘못한 일이지요. 향후 재판 예. 준비 계획이 있으시다면 아닙니다. 지금 다른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소명하셨다고 보세요?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피해자가 고소인들이랑 국민들에게 한마디 좀 해주신다면. 말씀드렸던 건 지금 다 제 불찰이고 제 잘못입니다. 부끄럽습니다.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혐의는 여전히 부인하시는 건가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만약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하면 다시 한번 안 전 지사가 저렇게 법정 앞에 서야 되는 셈인데 일단 첫 번째 영장, 그러니까 이번에 기각된 영장의 같은 경우에는 김지은 씨,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2명 중에서 김지은 씨만 추가를 했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검찰이 김지은 씨만으로 굉장히 자신감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이 두 번째 피해자까지 영장에 포함되면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 그리고 왜 사실 앞선 영장에는 왜 두 번째 피해자는 포함하지 않았는지 이것도 굉장히 의문이거든요. 그렇죠. 이제 왜 두 번째 피해자의 얘기를 뭐 조사하는데 오래 걸리지도 않을 건데 왜 포함을 시키지 않았는지가 가장 관건인 거죠. 사실 뭐 검찰 같은 경우에 뭐 여러 가지 수사, 특수수사 같은 경우에 뭐 시청자들도 보셨겠지만 이것저것 다 있는 건 다 해서 영장을 청구합니다. 왜냐하면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범죄 하나보다 두 개보다 3개가 아무래도 영장 발부하는데 쉽지 않겠습니까? 그럼 혐의 있는 건 다 조사해서 영장에 담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번에 2차 피해자는 두 번째 피해자는 넣지 않았어요. 예. 관측은 두 가지인 거죠.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겁니다. 첫째는 앞서 이제 성시원 앵커가 언급했듯이 야 김지은 씨 하나만 들어 충분히 나와. 근데 뭐 굳이 뭐 하나 더 넣을 필요 있어. 이게 일설. 예. 법조계에서 이제 얘기하는 설이에요. 예. 두 번째 설은 이거 두 번째 피해자는 이게 범죄 성립이 안 될 것 같은데 괜히 이거 넣었다가 앞에 있는 김지은 씨 것도 망가지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그나마 확실한 김지은 씨 거 하나만 가져가자. 이렇게 했을 가능성. 2개 중에 하나입니다. 설입니다. 설이에요. 네. 2개, 뭐 속마음은 검찰만 알고 있겠죠. 2개 중에 하나일 건데 뭔지 아직 확실하게 나오진 않았어요. 그런데 일설이라고 하면 만약에 김지은 씨 것만으로도 충분했다고 생각했는데 영장이 안 났다고 하게 되면 이제 두 번째 피해자를 다 추가해서 다시 예. 재청구할 겁니다. 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설인 경우 두 번째는 정말 이거 범죄 성립이 안 될 것 같은데라고 얘기하면 그럼 재청구 못 하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검찰이 앞으로 재청구 두 번째 피해자를 추가해서 재청구를 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이대로 불구속 기소를 할 것인지를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법조계에 지금 나오고 있는 일설, 이설 중에서 나오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네. 법정형 자체가 최대형이 5년이거든요. 예. 최대가 5년이라고 하게 되면 한 번 장량 감경은 2년 6개월. 2년 6개월은 집행유예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예. 그러니까 통계를 내보면 업무상 위력에 관한 가능으로 실형 선고된 얘기가 거의 없거든요. 유죄 선고된 케이스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입증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일반 성폭행 사건과 다르게. 그렇기 때문에 과연 유죄 입증도 그렇게 용이하지 않고 설사 유죄가 된다 하더라도 실형 살 확률이 낮은 범죄에 대해서 애초부터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할까에 대한 어떤 회의적인 시각들이 있었던 것이고 예.
역시 그런 회의적인 시각들을 좀 반영을 하듯이 이번에 영장 기각됐기 때문에 검찰이 추가로 재구속영장을 청구하기는 쉽지 않을 거다라는 관측의 무게가 실리는 거죠. 근데 법원에서는 이제 피의자의 방어권 보호가 이제 그 제한 때문에 방어권을 유지시켜 주기 위해서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피해자 쪽에서는 피해자의 안전도 중요하지 않냐. 물론 뭐 안희정 전 지사가 뭐 일부러 가서 뭐 해를 한다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네. 왜냐하면 밖에서 안 전 지사가 활동하는 모습을 보고도 사실 피해자라고 한다면 그 마음의 상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심하지 않겠습니까? 피의자의 방어권이라는 용어는 그 법정에서도 많이 쓰는 용어고 이제 네. 판례상에도 인정된 용어인데 그건 피의자의 방어권을 위해서 영장을 발부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예. 바로 하고 무죄가 나올 수도 있겠는 걸 이겁니다. 만약에 보통 그렇다면 영장에 보통 그 소명이 없다는 예. 얘기를 쓰죠. 예, 다툴 여지가 있다 이런 걸 그렇죠. 쓰잖아요. 범죄 성립에 다툴 여지가 있다라고 말을 쓰는데 그건 이번에 쓰진 않았어요. 예. 아마 영장을 발부하는 판사의 머릿속에 무죄의 심증이 아주 많은 경우에 이제 그런 얘기를 쓰고 그거보다 한 톤 낮았을 때 쓰는 얘기가 이제 피해자의 꼭 정해진 건 아닌데 예. 그런 식으로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피의자의 방어권을 언급했다는 거는 확실히 유죄의 심증은 들지 않다는 거를 아마 그렇게 반증하시면 그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피해자의 안전권. 이게 사실 뭐 판례에서 쓰는 용어는 아닙니다. 다만 피해자의 변호인들이 피해자의 안전권이라는 단어를 쓴 건 뭐냐면 이 성범죄 사건 같은 경우에 영장을 발부하는 주된 이유 중에 중에 뭐가 있냐면 이거 밖에 놔두면 이 피의자가 피해자를 계속 접촉해서 회유와 협박, 압박 등을 통해서 예. 야, 너 진술 바꿔 또는 너 빨리 합의 봐 이렇게 강압을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구속시키는 게 맞다라고 할 때 나오는 얘기들이 이제 피해자의 어떤 보호 얘기가 나오거든요. 결국 이제 피해자의 변호인들이 그 피해자의 보호 얘기를 든 건데 피해자의 보호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가장 상위 개념이 있는 게 과연 이 범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가? 예. 유죄 성립 가능성이 있는가? 이 부분입니다. 유죄인지 무죄인지 조금 애매하다. 그랬을 경우는 피고인의 어떤 이익으로 보는 것이 형사정법의 대원칙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의 어떤 보호도 중요하지만 피의자 입장에서 무죄 성립 가능성이 높다고 하게 되면 그러면 법원에서는 쉽게 영장을 발부할 수는 없죠. 예. 아직은 뭐 누가 다음 소식입니다. 이번엔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지방선거를 75일 남겨놓고 정치권에서는 공천 작업부터 선거 연대 논의까지 다양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도영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자유한국당에서는 공천을 놓고 잡음이 계속되고 있다고요. 네, 공천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 자유한국당에서는 공천 과정을 문제 삼으며 탈당 후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는 사례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안상수 창원시장이 공천 결과에 승복할 수 없다며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안 시장은 홍준표 대표의 측근으로 알려진 조진래 전 경남개발공사 사장의 공천은 사천이라고 비판하면서 무소속 출마 의지를 밝혔습니다. 한국당에서는 부산시장 후보로 서병수 현 시장을 공천하면서 이종혁 전 최고위원이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고 신용한 전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장도 한국당의 충북도지사 후보 전략공천 움직임에 반발해 탈당한 뒤 바른미래당에 입당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홍준표 대표는 잡음 없는 공천은 없다며 전략공천을 중심으로 하는 현재 공천 작업을 계획대로 밀고 나가겠다는 뜻을 재확인했습니다. 네, 이 바른미래당에서는 야권 연대에 대한 논의가 나오고 있다면서요? 네, 바른미래당 유승민 공동대표는 어제 대구를 방문한 자리에서 부분적인 야권 연대 가능성을 처음 언급했습니다. 서울시장 출마가 예상되는 안철수 인재영입위원장 그리고 원희룡 제주지사가 야권 단일 후보로 나서게 되면 여당 후보와 1대1 구도를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오늘 오전 회의에서는 박주선 공동대표가 나서서 불가능한 일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구태 정치를 극복하겠다며 바른미래당을 만들었는데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스스로의 정체성을 부정하며 자유한국당과 연대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오늘 문재인 정부에 맞서기 위해 야권은 언제든지 공조를 이야기할 수 있다며 연대 가능성을 열어뒀는데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개혁을 무너뜨리기 위해 악마와도 손을 잡을 수 있다는 열망이 느껴진다며 연대 움직임에 대한 비판을 내놓았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하면서 검찰은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배우 곽도원 씨의 소속사 대표와
연출가 이윤택 고소인들 사이에서 벌어진 금품 요구와 협박 논란은 결국 법정에서 가려지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조영민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안전지사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지 검찰이 혹시 결론을 냈습니까? 아직까지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 이틀 전 법원은 안희정 전 지사가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고 또 구속할 경우 이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 고소장 접수 이후 이 두 차례에 걸쳐 안 전 지사를 조사하며 속도를 냈던 이 검찰 수사가 일단 숨고르기에 들어간 국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검찰은 안 전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방안을 검토하는 단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신속하게 이 보강 수사를 진행하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비서 김지은 씨의 성폭행 고소건 외에도 이 두 번째 고소인과 관련한 이 안 전 지사 혐의도 함께 조사 중인데요. 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경우 이 두 번째 고소인과 관련한 이 안 전 지사 혐의도 함께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 이윤택 씨 고소인단과 배우 곽도원 소속사 대표와의 금품 요구 진실 공방, 이 결국 검찰에서 가려질 것 같다고요. 네, 그러니까 내용이 좀 복잡한데 일단 그 배우 곽도원 씨의 소속사 대표 임사라 변호사가 지난 25일 SNS에 올린 글을 짧게 먼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곽도원이 연희단거리패 후배이자 이윤택 고소인단에 소속한 연극인 4명에게 금품 요구 등 협박을 당했다, 이런 글을 올렸었는데요. 당시 좀 파장이 상당했습니다. 어제 이윤택 사건이 공동대책위원회가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놨는데요. 요지는 임사라 변호사를 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겠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대책위 측은 임 변호사가 보내온 이 녹음 파일을 확인해 본 결과 이게 전체 대화 내용이 아닌 일부분이었고 또 협박을 했다고 지목된 이 여성들 4명, 또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본인들이 녹음한 파일 등을 확인한 결과 협박이나 금품 요구 등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고소장은 이틀 전인 지난 28일 서울중앙지검에 우편으로 배달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지난 28일 배우 곽도원 씨도 직접 SNS에 후배들의 실수는 너그러이 용서할 수 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가 삭제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의 실체를 둘러싼 공방이 점점 이어지는 가운데 결국 진실은 수사기관에서 가려지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 소식 김태현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방금 취재기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검찰이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지 결론을 못 낸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거든요. 현재 상황상. 그런데 법 쪽에서는 결국 재청구 못할 거다. 결국 구속하지 않고 재판까지 가게 될 거야. 이런 관측이 좀 많은 것 같아요. 혹시 그 이유가 뭔가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사실 영장이 조금 나오기는 어렵지 않았나라는 관측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만약에 이 대상자가 안희정 전 지사가 아니라 일반인이라고요. 일반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장과 어떤 여직원의 관계였다고 하면, 사장과 비서의 관계하면 과연 검찰이 영장을 청구했을까? 아마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어요. 안 전 지사기 때문에 경찰이 좀 더 영장을 청구하고 법원도 조금 자세히 본 것 아닌가 하는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왜 그러냐면 이 업무상 위력이랑 간음이라는 것들이 사실은 실형이